안녕하세요. 홍영표 박사입니다. 한 어머니가, 대부분 어머니가 오시면 애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아이 상담 혹은 부부 상담인데 혼자 오셨어요. 왜 오셨냐 그랬더니 우울한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우울해서 어떡할까 고민을 해보는데 친구도 만나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이러는데 그게 우울이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있으면 어느 날부터 애만 보면 행복했는데 이제는 애를 봐도 우울하고 남편을 봐도 우울하고 그래서 우울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심해지기 전에 박사님, 제가 왜 이렇게 우울한가요? 라고 왔어요. 여러분, 우울이 오는 거는요, 우리가 크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두 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약한 곳에 문제가 오든지 정신적으로 가장 약한 곳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두통이 있어서 스트레스만 오면 또 머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내가 가장 약한 부위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적인 부분이 문제돼서 가장 먼저는 화를 못 참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욱 해서 스트레스 받아 있으면 화가 폭발하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더 지나치면 또 내 마음 쪽에 부족한 쪽이 무엇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부족한 게 있다면 공황장애도 올 수 있고 분노 조절도 올 수 있고 또 우울도 올 수 있고. 최근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너무 어렵고 앞은 안 보이고 그래서 고민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잠을 못 자요. 가위에 눌리고 너무 힘들어서 동네에서 약 사다 먹어 안 돼서 입원을 하셨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쪽으로 가장 취약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의 가장 취약한 쪽을 공격을 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래서 우울은 과거형이 있어요. 과거에 어떤 문제점, 스트레스가 있다가 내가 나이가 들거나 혹은 스트레스가 좀 더 과거에다 현재까지 많아지면, 누적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현재 내 삶이 앞이 안 보일 때, 사업이 망했다거나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나 하나도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부분, 또 갑자기 우리 아이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런 현재 내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뇌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우울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제가 어머니하고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참 어머니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들으면서도 코끝이 찡할 정도로 참 힘들게 지금까지 아이 둘 키우면서 참 남편이 정말 결혼 잘못해서, 그야말로 그 엄마 말 결혼 잘못해서 무능력한 남편 만나서 자존심은 센 남편 만나서 그것을 아이들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이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제가 그 어머니에게 어떤 솔루션을 줬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그 엄마 말 생각을 다잡고 제가 정신줄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제가 정신력으로 지금까지 버틴겼어요 라고 했어요. 마음을 잘 다잡고 왔어요.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쉬겠지, 조금만 있으면 좋은 날 오겠지,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조금 하고 오다가 어느 날 병이 났어요. 제가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어머니 뇌를 위해서, 생각은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쉴 거야, 조금만 더 키워놓으면 나도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은 위로가 됐어요. 뇌는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만 전부 뇌 안에 갖다 넣어놨잖아요. 이 뇌, 나의 본질을 위로해 준 적 있나요? 자신에게 고생했어, 수고했어, 자신을 위해서만, 자신만 위해서 나가서 정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나만을 위해서 그 음식을, 가족과 함께 가면 자식 먹이느냐고 나를 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한번 내봐라.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세요? 물어보고 그 음식을 먹으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 혼자 조용히 나가서 나만을 위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나만을 위한 여행 해보셨습니까? 의외로요, 혼자 해보는 여행, 나를 위한 여행 괜찮아요. 병원에서 약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렇게 내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왜 지금 우울한지 아세요? 뇌가 떼쓰는 거예요. 나도 좀 위로 좀 해줘.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드니까 나 좀 어떻게 위로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지금 내가 나에게, 내 뇌가 나의 생각에게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어머니가 잘 자기 스스로를, 자기 몸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보시면 반드시 치유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을 해요. 한 달 뒤에 어머니가 오셨는데 정말 얼굴이 밝아오셨어요. 박사님, 제가 4번을 정말 저를 위해서 다 잊어버리고, 근데 처음에는요, 불안한 거예요. 이걸 나 혼자 먹는 게 미안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제 말이 생각나서, 그래, 나도 이 정도는 혼자 먹을 수 있어. 나는 이 정도는 충분히 보상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한 달이 지났는데 정말 우울한 게 많이 없어져서, 이제 박사님 제가 몇 달이면은 제가 스스로 제 마음을 조절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살다가 중간중간 생각에 갇혀서 자신을 위로하고 돌볼 시간이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스스로 내가 건강해야,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고 남편도 건강하죠. 그런데 내가 갑자기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예민해져 있다면 그건 뇌가 나 좀 위로해 줄래? 라고 나에게 사인을 보낸다 생각하고, 더 심해지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나를 위해서 위로하는 시간을 조금 투자해 준다면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뇌로 자녀와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수업의 홍영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